버블한복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아주 눈에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5개월 만에 붕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480원 선상에서 지금 1440원까지 지금 내려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약세와의 기저에는 확실하게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146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0원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게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 대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워낙에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실종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원화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아니라 엔화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유로화도 오르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오르고 있고요. 파운드화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도, 캐나다 달러 역시도 오르고 있고,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전체적으로 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 강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하고 있죠. 달러 가치 자체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FOMC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동시로 지금 달러 가치가 확실하게 지금 꺾여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행입니다. 1480원에서 이거 1500원 뚫는 거 아닌가?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컸는데, 천우신조죠.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 인덱스 자체에 엄청난 변동성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 상당히 1500원 뚫어버리면 이거 한국 경제 생태계 자체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금융시장, 특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박살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구조대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 국채를 이제 던지고 나가는 사람 높아요. 달러 자체의 어떤 매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국채를 던집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 떨어지겠죠? 자연히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10년물이 가장 민감한 국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1%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현황, unemployment rate just got worse. 결국 트럼프의 이 지금 정책으로 말미암아 관세 영향에 의해서 실업률이, 자국의 실업률이 좀 점점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 고용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마이너스 지표지만 금리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동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토록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고용은 희생하더라도 금리 자체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고용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나름의 어떤 전략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국채 역시도 지금 하락세를,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가 지금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0.25% 올렸는데, 당연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 오르겠죠? 그럼 국채 금리 가격은 내려친다. 결국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상당 부분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데, 2026년 예산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122조 엔. 과거 대비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을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122조 엔 정도면 지금 1125조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천문학적인. 우리나라에 일단은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도 상당히 재정 확대 정책에 엄청난 공격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채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1480원을 찍었던 환율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구두 개입에 대한 엄청난 지금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그래서 이런 구두 개입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원화 가치 자체가 달러 대비 그래도 좀 추스려 올려서 올라가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약달러 흐름이 강화된 결과인데 결국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비기축 통화국이지만 준기축 통화라 할 수 있는 위안화가 15개월 만에 달러당 6위안대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오르고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도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60% 지금 오르고 있죠. 외국인들 들어오잖아. 일단은 원화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1,500원대를 환율을 찍어버리면 이거 코스피 시장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극적입니다. 극적. 1,440원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달러 인덱스의 엄청난 폭락, 10%가량 폭락을 했기 때문에 천우신조입니다. 천우신조. 그래서 외국인이 8천억 정도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0.07로 인해서 외국인이 빼는 추세도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개인이 사들이고 기관이 사들이고 있어서 코스닥도 오늘 0.07 정도 지금 올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코스닥이 좀 더 이 천스닥을 향해서 좀 약진할 수 있는,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수령이 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150조 국민 펀드가 가동이 되면 확실하게 AI 부분,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에서 상당 부분 내년도 2026년도부터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6,000P도 코스피는 도전 가능하다. 일단 증시 부양책이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저평가 탈출 분기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JP모건뿐만 아니라 맥쿼리 증권에서도 내년 코스피 6,000 간다라는 이 소식을 데모처럼 지금 딱딱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는 미쳤습니다. 5% 이상 올라가가지고 11만 6,700원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60만 전자를 이제 뚫었네요. 다시 크라운. 이전에 60만 하이닉스라는 이 명예를 되찾고 있는 그런 어떤 수순에 가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외국 증권회사의 이 예상들이 지금 짝짝 맞고 있는 거 보면 6,000P도 상당 부분 틀린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해운대구가 지금 19억, 20억이 떨어졌습니다. LCT. LCT가 변동성이 이거는 어찌 보면 이 굉장히 코인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LCT죠. 올라갈 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인데 떨어질 때는 그냥 땅바닥에 꽂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종 역시도 지금 5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억 하던 게 7억. 경남 창원시 힐스테이트 역시 4억 8천, 대전 유성구 베르디움이 4억 7천. 일주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실거래가상에서 나오는 하락세는 굉장히 크다. 경기도 파주시 7억 9천, 8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락세는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왕시 5억 8천, 수원시 5억 8천, 고양시 5억 2천, 하남시 5억 1천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권 역시도 확실하게 5억 이상 선이 굵게 하락세를 지탱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이 부동산원의 지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거 지금 실질적인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지표는 경기도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자, 서울 양천구가 10억, 강남구 8억, 마포구 마포 한강 프로지오가 7억, 은평구 백려산 힐스테이트 4억, 동작구 롯데캐슬 4억 2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렇게 급매로 나오는 가격 거래가들을 보면 상당히 집주인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내년 1월 되면 어차피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나오기 때문에 30% 이상 세금을 받게 되면 빨리빨리 집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다음 주면 벌써 1월인데 2026년이 되는 거예요. 법이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집 팔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거래 절벽 70% 이상 손절을 치고 있어서 집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매물 내놓고 가격을 적정 단가에서 매수세가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가격 단가로 좀 내리 깔아야지 랜딩 기어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착륙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대출 규제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억에서 2억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쪼이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돼서 지금 3%가량 금리가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같은 경우도 1주택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이 규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음 주 1월 1일부터 20% 위험 가중치 상향을 합니다. 결국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한선을 상한선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기존 15%에서 20%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담대 파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하고 싶어도 아파트 주담대 부분은 이렇게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정책 때문에 20%가 올라버리는데 거의 그냥 뜨악 한다는 어떤 이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지금 대출금리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0.25% 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 30년 만기 4.1%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지금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리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주담대가 2%였는데 6%. 그러니까 5년 지나면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형에서 이제 변동형으로 살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4%의 갭을 어떻게 채울래, 이거? 존버 그만할래? 하고 그냥 집을 자기 수준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시장에 맞게 매수세가 유입해 들어올 수 있는 허들로 낮추면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모저모 민간 부분 또 정책금융, 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만기별 금리 부분도 좀 상향해서 올리는 것, 이런 모든 어떤 이 작은 부분에서의 부동산 이 자금 경색은 상당 부분 2026년 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6,000P를 노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 아마도 요 목표는 정말 달성할 때까지 굉장한 어떤 속도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까지 충분히 구축 가격은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돈이 움직이지 않고 유입되고 유출되는 인풋 아웃풋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막아놓고, 그리고 시중은행도 대출금리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자금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거래도 안 돼. 거래가도 받쳐줄 만한 어떤 이 상호작용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자연 발생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부양해 가지고 올라간다 뭐 대출 뭐 천문학적으로 때려 부어 줄게,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뭐 지원해 줄게, 뭐 무주택자는 뭐 한정 없이 리미트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출 쏴 줄게, 이런 어떤 이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파트 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도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초조해지기 때문에 투매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 밑으로 훅 내려서 아파트를 내놓고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급박한 심리가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마포구, 뭐 강남구 오른다 하지만 정말 그냥 뭐 한때입니다, 한때. 이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지표상 그냥 호가세가 밀어올리는, 국토부의 이 발표를 보십시오. 1,000건 이상이 다 가짜 거래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자전거래, 또 뭐 미등기, 또 신고가 거래 다 취소하고 그냥 뭐 어물쩡 그냥 잘 모르는 제3자한테 설거지 시켜버리고, 이렇게 좀 불투명한 시장이 이제 투명한 금융시장의 어떤 약진으로 말미암아 그 베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2026년도 한국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가격 변동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지금 토지임대부 주택이 나오죠. 고독강일.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49차 서울시 장기전세 소개해드렸는데 토지임대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출 상품을 만듭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내년 초 강서구 마곡지구, 1월에는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해서 여기 한 1,400채 정도가 나와요. 3억 5천,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이게 LTV 5, 60% 수준으로 낮춰서 대출 기간도 한 20년 안팎으로 짧게 설정하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서는 지금 뭐 고독 강일, 지금 뭐 고덕지구하고도 뭐 굉장히 가깝고요. 강동구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억대, 3억 1천만 원대, 지금 주변 시세 보시면 20평대가 20억 정도 합니다. 고독 아르테온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20억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3억 1천만 원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도 1월 달에 나옵니다. 1월 달에. 예, 여기도 주목을 하셔야 되죠. 고속강일 3단지 1,400채. 예, 이런 것들 좀 우회적으로 잘 살펴보신다면 지금 막 너무 혼조세에 빠져있는 이 부동산 시장, 내가 엮이지 않고 리스크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이를 계속적으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반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딱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가고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주택자라면 노려보실 만한 그런 어떤 2026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산연에서 뭐 발표한 내년 4% 정도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식적 테이블 위에서 탁자 위에서 그냥 작성한 그런 어떤 이 공식 지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거 가고 있는가. 집주인들이 굉장히 지금 똥줄 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탈출장 만들어가지고 현금 확보해가지고 뭔가 빠져나가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아주 좋은 골든타임 여러분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을 잘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 딱 처해 있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가 너무 고점에 지금 올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잡기 위해서 규제가 나온 건데, 규제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2026년도 이제 발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 빨리 탈출장 만들어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심리가 쫙 퍼져서 이제 거의 투매에 가까운 어떤 아파트의 하락 현상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은 더욱더 약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더욱더 자금이 풍부하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명운이 결정이 될 것이다. 결국 뭐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